홀로 밝히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K-POP 데몬 헌터스 리뷰를 해보려고 정말 오랜만에 칠판 앞으로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왜 이제야? 네, 왜 이제야 이렇게 뒷북을 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저희가 게을러서라고 밖에 변명할 수가 없지만 저희도 이렇게 온 세계가 그리고 한국이 잔치상을 차려가지고 매일매일 축제를 벌이는데 저희만 빠져서 되겠느냐라는 다짐으로 이렇게 뒤늦게나마 매우 큰 뒷북을 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대단한 리뷰를 할 건 아니고요. 보면서 저희가 궁금했던 것들도 있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소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랑 민지랑 이 영화 어떻게 봤는지 간략하게 리뷰하면서 여러분들 생각도 어떠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더 풍부한 콘텐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약간 처음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 모르는데 왜 저렇게 유명한데 약간 이런 느낌. 왜 다 난리야? 약간 이런 느낌. 저도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저희도 제목에 진입 장벽이 좀 있었고 애니메이션인데다가 제목에 K-팝도 들어가고 헌터도 들어가고 데몬도 들어가고 이게 과연 내가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일까를 의심하면서 이렇게 뒤늦게 봤다는 건데요. 늦게 본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이유가 가면 갈수록 이게 뒷심이 더 발휘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가면 갈수록 차트 순위도 더 높아지고 보시는 분들의 누적 시청자 수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재밌게 본 사람들도 왜 이렇게까지 계속 잘 나가는지 약간 의문일 수도 있어. 맞아요. 근데 또 저희 컨텐츠의 특성상 유명한데 보고 싶진 않아. 근데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제 없고 티어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줄거리를 초간단 한 5문장, 6문장으로 요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볼게요. 이미 다 아신 분들은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예로부터 한국 사회에는 인간의 영혼을 먹어치우는 악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악령을 물리치는 데몬 헌터스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직관적인 단어입니다. 퇴마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 데몬 헌터스들이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 혼문이라는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혼문이라는 건 뭐냐면 이 혼문이 이렇게 그 도시 전체를 삥 둘러싸서 장벽을 만들어가지고 요 밑에 도깨비 뭐 이렇게 악령들이 막 여기 밑에서 혼문 밑에 갇혀가지고 인간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이 혼문이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혼문이 세대에 거쳐서 이거를 지켜야 되는 중요한 아이템이 됐던 거예요. 이 퇴마사들한테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게 전승이 됐냐면 노래를 통해서 전승이 됐던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무당들이 이 데몬 헌터스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가요계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김 시스터즈나 뭐 누구누구 자매 이렇게 올라가다가 SES처럼 보이는 그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영화의 주인공인 헌트릭스라는 3인조 걸그룹입니다. 귀신을 노래로 물리치는 거잖아. 근데 원래 옛날부터 무당이랑 연예인들은 한 끗 차이라 그랬거든. 맞아요. 원래 그렇게 약간 그런 신기를 타고 난 사람들은 연예인이 되거나 해서 무대에서 살풀이해야 된다 그랬거든.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네. 내부자의 시선에서는 그런 것도 알고 있으니까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 헌트릭스 안에는 3명이 있는데 영화를 이끌어가는 루미라는 캐릭터가 있고요. 조이라는 캐릭터가 있고 미라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루미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겠고 근데 여기서 현재 이 악령의 가장 큰 그 상위 포식자로 귀마가 있는데요. 귀마는 형태는 없고 불꽃처럼 막 이렇게 위세를 떨치는 그런 가장 상위의 영혼 포식자 같은 느낌인데 이 포식자가 자기한테 영혼이 잘 안 받쳐지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진우라는 악령이 진우라는 악령이 해결책을 하나 냅니다. 헌트릭스가 노래로 혼문을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도 노래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자. 팬들을 뺐자. 네, 팬들의 악령을 훔쳐다 주겠다. 그래서 사자 보이스를 결성을 합니다. 5명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사자 보이스가 한때 헌트릭스를 이겨가지고 팬들의 영혼을 디마에게 헌납을 하지만 나중에는 헌트릭스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아이돌 시상식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에서 사자 보이스 및 그 무대에 등장한 귀마를 물리치고 혼문을 아름답게 지켜냈다. 뭐, 이것이 알 것 같아, 줄거리입니다. 다. 예, 맞아. 정말 심플하고 간단한 줄거리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느냐. 넷플릭스 공개가 됐을 때 4일 차에
41개국 1등을 했다고 하고요. 와우. 스포티파이 미국 데일리 차트에서 1등을 했는데 이 헌트릭스가 발매한 골든이라는 노래가 미국 데일리 차트 1등을 했는데 이게 걸그룹 최초의 스코어래요. 골든이 1등을 한 며칠 전에 사자보이즈가 발매한 유아 아이돌도 1등을 했는데 근데 이것도 BTS는 2등까지밖에 못했었는데 사자보이즈가 1등을 한 것도 보이그룹에서 가장 높게 스코어를 낸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스포티파이 좀 빡세네요. 미국 데일리 차트 기준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오늘 지금 17일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자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서 1등을 했고 누가요? 골든이요. 골든. 네. 그리고 빌보드 핫 100에 8개의 음원이 다 올라갔다고 합니다. 대단한 한 성적입니다. 제가 가장 이 컨텐츠를 준비할 때 궁금했던 지점은 제가 민지랑도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는 이 영화를 볼 때 너무 재밌는 요소들이 많은데 도대체 외국인들은 이걸 보고 뭐가 재밌는 걸까 하고 궁금해서 외국인들의 반응을 위주로 제가 많이 서치를 했었어요. 빌보드에서 그저께 특집 기사를 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왜 성공을 했는가? 대박. 뮤지컬 영화로 접근을 했을 때 3가지 요소로 성공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3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첫 번째, 좋은 노래. 좋은 노래가 결국 가장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탄탄한 스토리. 그리고 세 번째가 자신이 대표하는 커뮤니티와의 진정한 유대감과 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나머지 2개가 결국에는 좋은 노래와 융화됐을 때 가장 좋은 시너지를 내는 것 같다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빌보드 특집 기사 안에서도 사자보이즈와 헌트릭스가 부른 노래들이 전 세계인들의 공감을 샀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도 너무 좋게 들렸기 때문에 정말 신기해. 케이팝 그 자체인데. 네. 그랬기 때문에 이 영화가 이렇게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탄탄한 스토리라고? 예. 우리 그런 얘기는 했어요. 보고 나서 이렇게 딱 화면을 보면 야 타겟이 우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계속 시시각각 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에 대한 감상이 바뀌는 것 같아. 아 저도 좀 그래요. 뭔가 그래서 2차적인 어떤 2차 생산물, 2차 저작물도 있잖아. 뭐 팬들이 만들어내는 거나 비하인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1차 저작물에 대한 감상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구나. 이제 쇼츠 같은 데 뜨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2차 저작 올린 걸 보고 다시 보게 되는 거야. 처음에 내가 봤던 감상은 분명 친구들끼리 눈빛을 교환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너무 재밌고 훌륭한 영화야. 아예 감상이 바뀐 거죠. 네. 저도 이거 리뷰를 뭐 준비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어저께 그저께 이 영화를 좀 더 깊숙이 살펴보면 볼수록 잘 만든 것 같다는 그래. 인상이 들더라고요. 이게 완전 2025 OTT라니까. 예, 맞아요. 1차 감상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현대의 어떤 그런 저작물들의 특징인 것 같아. 우리가 영화관에서 한 번 보고 나오면은 하얼빈이 아무리 좋았어도 이게 기억이 안 나거든. 볼 수가 없잖아 다시. 근데 얘는 다시 계속 재생해보면서 이랬구나 이런 거를 알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래서 왜 흥행했을까? 우리 한국인이니까 외국인의 시점으로 보는 게 너무 어렵고 아무리 그거를 제가 찾아본다 한들 이게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웠기 때문에 한국인의 시점에서 이게 왜 흥행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아까 얘기했던 그 오프닝 부분에서 무당, 샤머니즘이 시각화돼서 시작됐던 게 정말 신선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 인터뷰를 한번 찾아봤는데 감독님 성함이 매기강이신데 본명이 강민지 씨더라고. 알고 있었군요. 네. 근데 그 이름 때문에 좀 더 친근함을 느끼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 감독님 인터뷰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원조 데몬 헌터가 무당이라는 점에 대해서 굿이라는 건 음악과 춤으로 요괴들을 물리치는 것이다 보니 이 영화의 컨셉이랑 딱 맞을 것 같아서 차용을 했고 한국 무당은 거의 다 여성이었기 때문에 여성 슈퍼 히어로와 좀 더 연결이 잘 되는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이 다음 멘트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굿이 최초의 콘서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을 듣고 나서 영화의 첫 부분을 다시 보니까 정말 그런 식으로 연출이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절묘하게 케이팝 키워드를 잘 갖다 쓰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창작자가 창의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인 것 같아. 그럼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굳이 최초의 콘서트라니? 네, 감독님은 원래 생각하셨던 영화의 초기 키워드는 사실은 퇴마가 더 먼저 온 거였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 히어로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케이팝 키워드를 넣어보니 이게 너무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진 거지. 그래서 케이팝이 두 번째로 차용된 키워드였는데도 이게 정말로 잘 섞여서 이렇게 좋은 영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시작부터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샤머니즘을 다 믿고 모두가 신점을 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끌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신점 다 믿진 않지만 좋아해. 예, 한 번씩 보면 재밌고 뭐 다들 그런 마음 조금씩 다 내면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그럼요. 때문에 이사 갈 때 방향 다 보는데. 베개 놓는 자리, 침대 놓는 자리 이거 다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당과 퇴마 이런 키워드들 한국인들한테 100점 100승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파묘도 그랬고요. 그래서 오컬트 영화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의상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디테일들. 여기에 그 춘향이 노리개 달고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쓰는 검에 있는 그 별자리 문양들 이런 것들 저희가 한국사 공부하면 나오는 유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차용됐던 거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루미 머리도 약간 예전에 그 중전들이 하는 머리 그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네. 가운데. 그게 아마 시대마다 다른데 맞아, 여기 맞아, 있었어. 맞아. 그리고 여기에 그 이렇게 막 뭐 뽑는 거 있잖아요. 이 여기에 그 장식하는 것도 되게 우리가 사극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너무 익숙한 모습들이었던 근데 것 그게 같아요. 사극을 안 봐도 서솔 씨가 약간 케이팝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케이팝 아이돌들이 그런 한국적인 거를 되게 많이 차용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자보이즈 저승사자복 입은 것도 너무 케이팝스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 애니스러운 게 아니라 이미 케이팝 아이돌들이 다 한 거예요. 그 도포 입고도 막 부채 들고 안무하고 빅스 그쵸. 이미 케이팝 아이돌들이 다 한 번씩은 차용한 거라서 고증이 잘 된 거네 그러면. 왜냐면 케이팝 자체가 너무 컨셉추얼하니까 그게 산업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사자보이즈도 그렇게 막 이상해가 아니에요. 이미 그런 컨셉을 하는 그룹들이 있다고요. 떠오르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신 분들이 가장 강하게 열망하고 귀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더피와 서시. 까마귀도 이름이 있었어요? 있어요. 뭐예요? 까마귀가 서시. 서씨. 네, 이게 서스피셔스랑 아이를 합친 거래요. 그러니까 의심스럽게 보는 눈. 너 성이 좀 같네? 그렇죠. 그리고 호랑이 이름이 더피. 난 처음에 해태인 줄 알았잖아. 더피라는 영어 단어가 좀 바보 같은, 얼빠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둘이 굉장히 인기인데 저도 보면서 너무너무 귀여웠고 인형이 있다면은 사람들이 많이 사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은 자코도에서 왔다라는 거는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구체적으로 좀 더 의미를 따지고 들어가 보자면은 호랑이가 보통 탐관오리를 나타내고 까치가 민초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우스꽝스럽게 그려진 이유는 이게 풍자적이고 우화적인 민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호랑이가 어딘가 조금 바보 같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맹수의 느낌이 아니라 조금 그런 느낌으로 나갔던 건데, 근데 제가 여기서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는 도대체 서씨의 눈이 왜 3개인가? 깜빡거리는 타이밍도 달라.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거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요런 민화가 또 있더라고요. 우와! 그러니까 머리가 3개인 새가 있어요. 삼두매, 삼두일각조라고 하는 새의 민화인 건데 이게 악귀를 막아준다고 탐재를 피한다고 믿어가지고 방문에 붙이는 그런 그림이 있었대요. 삼재. 물론 이것 때문에 눈이 3개인지는 정확한 의미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을 좀 차용하셔가지고 눈이 3개로 만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3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디테일적으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수저 밑에 냅킨 깔고 신령나무 앞에 갈 때 전부 다 흰 옷을 입고 거기 앞에 이제 서 있는다든지 뭐 라면 먹는 거, 김밥 먹는 거,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한국인이라면은 다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 더 정감가게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팬덤 문화 그리고 중장년층 팬들이 시각화되는 것도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게 정감가게 표현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K-팝 팬덤이 그려질 때 여성 팬들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그려지는 컨텐츠도 되게 많다고 나오더라고요. 서치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고 팬들을 좀 사랑스럽게 표현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불편하지 않게 봤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가 더 한국적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셀린 캐릭터도 좀 되게 한국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요? 셀린이 루미한테 결점을 무조건 막 숨기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하.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같은 팀원들한테도 이해해줄 수 없으니 너는 너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맞아. 그거를 숨기지 말고 정체성을 드러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저는 그런 것도 미국적인 거하고는 다르죠. 네, 좀 한국스럽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내 자식이 혹은 뭐 내가 케어하는 아이가 받을 불합리에서부터 지켜주고 싶은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결국에는 루미가 그 결함을 숨기지 않고 터뜨린 다음에 혼문을 지켜내는 것조차 굉장히 한국스럽게 풀어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부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네. 스토리가. 클리셰 정면 죠. 승부라고도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클리셰에 대한 정면 승부라고. 빵 터진 애니메이션들의 공통점이 뭔가를 생각해봤을 때 최근에 인사이드 아웃도 그렇고 겨울왕국도 그렇고 그 애니메이션 주제가 캐릭터들의 불안과 정체성을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공감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주제가 시청자들한테 잘만 먹힌다면 이렇게 빵 터지는 모든 세대에게 먹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K-팝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대거 제작에 참여하신 게 정말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블랙 레이블과 손을 잡아서 음악을 만드셨고 그리고 더빙이나 음악 그러니까 음원이 두 가지 종류가 있더만요. OST를 보니까 테이크다운 같은 경우에도 트와이스가 부른 버전 아니면은 그 캐릭터들의 음원 보이스 거기에 한국계 2세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를 한 게 이 컨텐츠의 진정성을 좀 더 높이고 있다라는 평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붐업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 비하인드에 이재라는 작곡가분이 굉장히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매체랑 인터뷰도 처음으로 하셨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인터뷰를 보니까 10년 동안 SM에서 연습을 하셨던 연습생 출신이신데 학업도 놓고 싶지 않아가지고 뉴욕대에 진학을 하셨고 음악으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공부를 계속 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맥상통하게 영화의 주제랑 맞아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너무 노래를 잘하시니까 이게 굉장히 크게 붐업이 됐잖아요. 그런데 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인터뷰를 보니까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들었을 때 내 목소리를 안 좋아하면 어떡할까 굉장히 걱정이 많으셨대요. 한국스러워. 한국스럽고 한국스러워. 루미스럽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하인드지만 비하인드로만 끝나지 않는 이 영화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인터뷰였습니다. 골든 녹음하다 우셨다잖아. 너무 자기 얘기 같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쭉 봤을 때 다시 한번 강민지 감독님의 인터뷰를 본다면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한국을 가지고 만드는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했던 게 단순히 한국적인 요소를 첨가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제작되더라도 본질적으로 한국적인 작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두 번째, 모든 세부 상황에서 한국적 감성과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했고 세 번째, 한국 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정확한 표현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것들에 입각해서 만들어졌다. 어쨌든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거의 그 제작진들 보니까 이민 2세대들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민 2세대들이 만든 가장 한국적인 영화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뭔가 누구보다도 뭔가 그 뿌리를 찾으려고 방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국적인 게 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한국에 있다고 해서 가장 한국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치. 좀 더 그 뿌리에 대해 한국적인 것에 대해서 그 뭔가 고민하고 뿌리를 찾아보고 내가 서 있는 땅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또 오히려 여기 안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맞아요. 그래서 훌륭한 영화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미나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거를 찾아보면서 파친코 생각이 되게 많이 맞아, 났거든요. 파친코. 맞아. 파친코 작가님도 이민 2세대로서 자신의 뿌리와 연원을 찾아서 흘러가다가 그 대작을 쓰신 거니까. 근데 그 파친코 북토크인지 아니면은 대학 강연인지 제가 이거를 다시 찾아보고 싶은데 못 찾아봐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어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청중이 질문을 해요. 파친코 책에 보면은 그대로 단어가 나오잖아요. 언니면 언니, 오빠면 오빠 이런 식으로 영어면은 그냥 OPPA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번역이 되지 않고 원문에 그냥 그대로 한국어가 나오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작가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자기가 대학 시절부터 공부를 했을 때 어떤 분야에서 필요한 언어라면 그게 프랑스어든 뭐든 나는 그 원어를 그대로 공부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볼 때는 보는 당신들은 이제 한국어를 좀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일침을 하시더라고요. 기세다, 기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세다, 기세. 우리가 지금 이걸 볼 때도 한국어가 나오잖아요. 귀마, 혼문 이런 단어들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맨 처음에 볼 때는 이게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라고 귀마라는 단어가 그냥 나오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고 나서 이민진 작가님의 그 인터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혼문 한자네? 그쵸? 나 혼문을 왜 영어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그 더피가 주는 그 첫 번째 편지에도 만날래? 진우 이런 거 그대로 나오잖아. 맞아. 한글을 그냥 쓰는 것 자체도 감독님이 생각했던 중요한 키워드들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기세다 기세. 이거는 영화랑은 크게 상관없지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찾아본 키워드인데요. 왜 헌트릭스는 3명이고 까치 눈이 3개고 이럴까? 그래서 한국인들이 삶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이게 곁다리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제가 이거 재밌었거든요. 근데 보신 분들도 재밌으려는지 모르겠네. 1이 있고 2가 있잖아요. 근데 한자로 1이고 2잖아요. 근데 이게 3이잖아요? 3이 이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저는 되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3은 1과 2가 합쳐진 완전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음과 양이 조화된 완벽한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천지인 우리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이런 조화로운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 3의 믿음의 바탕이 된 거기로부터 출발한 단어가 진짜 많은 거예요. 단군 신화만 봐도 3이 되게 많이 등장한대요. 단군 신화에서 등장하는 신이 환인, 환웅, 단군 3명, 그리고 환웅이 신단수 아래로 내려올 때 데려온 부하 3,000명, 농사를 의미하는 신 3명, 그리고 나서 고구려 건국 신화인 주몽에서도 3이 빠지지 않죠. 우리 3조고 되게 많이 들어보잖아요. 3조고 할 때 그 3. 그러니까 신화 안에 3이 정말 많은 거예요. 저승사자도 3명이야. 맞아요. 죽은 이를 데려가는 전사사 3명. 3명이야, 맞아. 3명이면 그리고 진짜 가야 돼. 재앙도 꼭 3개야. 3제야. 3제. 예. 그리고 민간 신앙의 우주관도 3층인 거죠. 물론 다른 나라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천상계와 지상계와 지하계가 있어서 그 3개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3개의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마을 굿에서도 쌀을 준비할 때 새홉 이런 식으로 네. 제사 때도 밥이 3개입니다. 홀수긴 하지만 네. 맞아. 밥이 3개예요. 그러니까 3을 빼고서는 우리의 민간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진짜?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분명히 귀마가 파멸됐고 네. 악령들이 다 퇴치가 되고 혼문이 완성됐는데 더피와 서씨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거 되게 이상했거든요. 왜냐면 진우가 데리고 다녔던 얘도 분명히 악령의 어떤 그 헤르메스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 새와 호랑이는 중립적인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승에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저의 어떤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난 그래서 귀마가 죽었다고 해서 귀마가 죽으면 새로운 귀마가 생기겠지. 이런 생각했는. 안 없어지길.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또 한 방에다 물리칩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400년씩이나 걸릴 것도 없었는데요. 그죠? 그럴 수도 저승은 사라지지 있겠네요. 않아. 우리가 죽어도 저승을 가야 된다고. 새로운 귀마가 생길 거예요. 네. 그래야 이 편이 나오겠죠. 네, 이병헌 귀마는 죽었지만은 네. 뭐 이제 이정재 귀마가 오겠죠. 자, 이제 두 번째 귀마지요. 다음은 그래서 외국에서는 왜 흥행했을까? 노래가 좋아서 뜬 게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물론 당연히 일반화하는 거는 아니지만 외국인들의 어떤 감성을 건드린 것 같냐면 옛날 디즈니 영화의 그 감성을 건드린 것 같아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온 영화들의 문법을 이 영화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겨울왕국이랑 다를 게 없어. 솔로 곡들도 있고 뭐 같이 부르는 곡들도 있지만 루미와 진우가 같이 부르는 프리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떠오르는 노래 홀뉴월드 그런 게 떠오르는 거죠. 샤이닝 시머링. 네. 요즘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는 그런 남녀 듀엣곡이 별로 없고 성의 중심으로 진행되는 영화가 없기 때문에 라고 말해도 되나요? 와, 근데 그래서 좀 새로웠다. 냅다 갑자기 이런 얘기는 아무리 동질감을 느껴도 너무 둘이 가까워지는 과정이 추격이 많이 돼 있잖아요. 말하자면 연프도 아니고 무슨. 그러니까 나는 그 루미와 진우의 관계성이 다 이해가 잘 안 가긴 했어. 그럼 영화가 너무 많이 생략을 한 거죠. 준비했던 러닝타임에 많이 잘라서 공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래도 이 둘이 갑자기 급속하게 가까워지는 관계가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본인들이 내면에 품고 있었던 디즈니의 향수를 건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외국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노래랑 상관없이 소재가 그들이 보기에 정말 새로웠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여기에 더 하나 더해서 약간 좀비물 느낌도 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만의 감성이긴 한데 지하철에서 막 그 악령들이 쫓아오거나 부산행 같은 예, 예, 예. 그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기시감들이 좀비물에서 보던 좀비도 약간 한국식 좀비지. 네. 그러니까 뭐 그 외국 영화에서 나오는 좀비가 아니라 부산행 좀비, 한국식 좀비 뭔지 아세요? 뭔데? 빨라요. 아 빠르다. 외국 좀비는 느리고 맞다. 그런데 한국 좀비들은 개 빨라요. 주인공들이 대단한 피지컬이 아니면 죽이지 못해요. 그런 K 좀비 네. 그런 느낌도 있었네요. 이것도 한국식 테마 처음 보는 거죠. K-팝도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K-팝의 위상이 굉장히 막 전 세계에 떨치고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하위 장르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빌보드 차트 1위에 트래비스 스캇이 뭘 냈다 했는데 우리가 힙합을 안 들으면 내가 그 노래를 알게 뭐야. 나는 모르는 노래잖아요, 그게. K-팝도 당연히 그게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것을 노래로 커버하면서 청중을 이제 끌어들인 거죠. 거기에다가 이게 모르는 것들끼리 합쳐졌을 때의 시너지 이런 것들이 본 적 없는 새로운 장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 다가왔을 것이다. 우리가 진부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그들한테는 신선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쉽게 간 거죠. 스토리 라인을 간결하게 못 받아들일까 봐 그런 게 아닐까 싶거든요. 전략적으로 네. 그냥 뭐 이거 추격되고 한 건 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를 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맞아. 테마도 사실 파멸만큼 갈 수도 있고 가장 가볍게 뭐 도깨비나 죽이는 수준으로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인물들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진우가 400년 전에 엄마와 동생을 버렸다 빼고는 명확하게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 루미도 김 시스터즈의 딸이었다. 요거까지만 나오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때문에 얘는 셀린한테 걷어졌고 엄마가 악마랑 언제 만났고 네, 언제 만났고 왜 악마를 만났으며 진우도 뭐 때문에 걔가 궁중에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았기에 막 이런 비하인드가 나올 법도 한데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그냥 지붕 위에서 날아다니면서 프리를 부르며 화합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졌으면 진우가 400년 전에 왜 그렇게 버려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주장창 나왔을 거예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인조 3년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그래서 주제가 어렵지 않고 내용도 띄엄띄엄 들어가 있고 그들에게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졌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리뷰에서 이런 걸 보니까 미국도 지금 시대를 관통하는 대통합 콘텐츠가 없고 우리도 넷플릭스나 이런 그 OTT에 들어가서 뭘 볼지 고르는데 한 세월이 걸리잖아요. 이거 볼까? 하면서. 근데 그런 행동을 하는 심리의 원인 중 하나가 새로운 관계랑 서사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옛날 노래 계속 듣는 거랑 똑같이 본 거 또 보고 옛날 영화 맨날 개봉하고 그 나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나이 먹어서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어떤 새로운 인물들이 서로 만나서 루미와 진우가 만나서 뭐 어떻게 했고 이거 자체가 그냥 피곤한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한테 주입되는 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쉽게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다라고 세일링을 했을 때 아, 그치. 그냥 먹힐 수가 킬링 있다는 타임용으로.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요즘 세대 두 개가 있어. 정말로 잘 만들고 우리가 제작진들이 7년을 해가지고 뭐 보이후드 같이 13년을 7년을 추적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킬링 타임용으로 보세요. 그냥 뭐 밥 먹으면서 보세요. 이렇게 두 개가 있다면은 요즘 사람들이 후자를 고를 거라는 거잖아요. 거기 영화 틀어서 골든 한번 들어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접근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맥주 먹기 전에 이거 난리 난다면 틀어봐라. 저도 그랬습니다. 예. 저도 빨래를 개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난리라는데 그냥 한번 틀어놔보자 소름이 한 거죠. 킬링타임용 이 시대에 딱 먹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봤던 그 리뷰에 달려있던 그 댓글들을 보니까 그런 댓글들이 되게 많아요. 나 사실 K-팝 모른다. 나 40살 남자다. 나 애 때문에 봤다. 근데 그러다가 내가 더 좋아한다. 이런 댓글들이 진짜 많더라고. 맞아. 애 때문에 봤다가 자기가 빠졌다는 30, 40대를 봤습니다. 네. 좋아하게 되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 좋아할 거 아니에요. 단순히 이게 뭐 노래가 좋다고 그들이 이 컨텐츠의 광팬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뭘 건드렸던 것 같냐면 루미한테 인간과 악령이 반씩 섞여 있다는 정체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를 관통하지. 억압되어 있던 정체성을 되찾는다. 이게 다인종, 다문화 국가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제가 먹히지 않는 어떤 국가의 국민이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필살기적인 주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민지 보드가 있습니다. 민지가 생각해본
왜 말씀하세요. 먹혔을까?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도저히 제가 이해가 처음엔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외관적인 걸 봤을 때는 내 가수와 너무 닮은 모습인 거야. 그들이요. 이 사자보이즈랑 헌트릭스가 내 가수가 뭔가 그 영화의 주인공인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진우가 그렇게 차은우랑 닮았다면서요. 그리고 어떤 멤버는 또 방탄 지민이랑 닮았대요. 뭔가 그렇게 막 제작자들도 뭔가 생각하고 만들었던 어떤 그런 모델의 존재가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셉추얼한 케이팝 컨셉 자체가 케이팝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케이팝을 원래 좋아하던 사람들 자체는 끌릴 수밖에 없다. 우리 오빠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끌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케이팝 자체가 또 그렇게 외국에서 주류는 아니잖아. 네. 비주류 하위 컬처잖아요. 그래서 뭐 좋아한다 그러면은 약간 놀림받고 우리도 학교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숨겨야 되는 그러니까 문양 같은 거죠. 패턴. 근데 이제 아예 이런 게 완전히 막 이렇게 유행을 해버리니까 아 나 원래 케이팝 좋아했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내가 괜찮아지는 거죠. 너 누구 좋아해? 그러면은 뭐 나 아이유 좋아해, 박효신 좋아해 이게 아니라 뭐 BTS 좋아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도 분명히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히어로물인 점에서도 이게 요즘에 디즈니를 보면 좀 그렇게 막 히어로스러운 느낌 많이 없잖아요. 근데 겨울왕국 제가 겨울왕국이 계속 떠올라서 생각해보니까 겨울왕국도 그 왕국을 살리기 위한 어떤 엘사의 노력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데몬 헌터스들도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한 그 안경들과 이렇게 싸우는 어떤 그 히어로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일단 여자의 3명인 것 자체가 좀 신선한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떤 모델링된 어떤 애니메이션을 봐도 그 빌런이 도깨비인 모습은 아마 전 세계에서 다 처음, 우리도 한국 사람도 처음 봤어요. 맞아. 그냥 혼인 모습은 처음 보죠. 도깨비가 한국 사람들한테 약간 이중적이잖아요. 나도 약간 어색하게 느꼈던 게 도깨비가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한테는 뭔가 그 장난스러운 약간 막 완전히 악마라기보다는 악마와 천사라고 했을 때는 그 중간에 있는 뭔가 어떤 신적인 존재 같은 느낌으로 뭔가 또 아예 뭐 데몬으로 등장하니까 그것도 약간 신선한 맛이 있었고 비주얼적으로는 외국 사람들도 쇼킹을 받을 수 있었겠다. 그래서 신선했다. 그리고 뭔가 1차 감상 때는 좀 그렇게 뭐 이게 그렇게 난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고 나서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이 든 거는 제 기준 잘 만든 영화는 프리퀄이 궁금해지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얘네들이 이렇게 되기 전에 왜 이렇게 됐는지가 궁금해지면 난 그 영화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 그 다음도 보고 싶다, 후속작이 보고 싶다는 팬덤이 큰 영화고요. 근데 그 프리퀄이 보고 싶다는 건 뭔가 서사를 되게 궁금하게 잘 짠 그냥 그 자체로 잘 짠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프리퀄이 궁금하다고. 루미뿐만이 아니라 조이나 충분히 근데 뭔가 소스를 뿌려 놓은 거거든요. 그치. 조이가 막 그 골든 가사에서도 나 2개 삶 중에서 내가 막 고민했어. 이런 내용 안 나왔고 막 문제아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도 안 나왔고 뭔가 그런 것들이 궁금해. 그 조금은 납작하게 그려졌던 그 인물들의 입체적인 모습이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잘 만든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앞 내용이 궁금한 게. 그래서 뭔가 사람들도 뭔가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데몬 헌터스를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이 변태적인 어떤 디테일 같은 것들은 사실 한국 사람들이나 아는 거고 그렇지. 무당 이런 거 막 우리는 보면서 눈물이 나죠. 막 홀로 어둠을 밝히다? 어떻게 우리가 어둠을 혼자 밝히겠어? 다 같이 밝혀야지. 이 덜덜덜 떨면서 우리가 보지만 외국인들은 그냥 좋은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외국인들이 더 좋아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해서 내려본 결론이었습니다. 프리퀄이 궁금하다는 저도 매우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최대한 내가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려워. 네, 외부의 시선으로 보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미지 학생이 발표했던 것들이 먹혀 들어가면서 K-팝을 비주류로 생각하고 궁금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음악으로 흡수를 시키면서 데몬 헌터스의 위세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거기에 정체성 이야기까지 이 가장 보편적인 감성을 건드리는 것까지 먹히면서 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음악이 먹혔다는 것부터가 제일 의문이긴 해요. 그러니까 음악이 좋아서 알겠는데 근데 그거는 한국 사람이 케이팝을 들었을 때 좋은 거지. 왜냐면 너무 케이팝 문법을 따른 노래잖아요. 특히 뭐 1등 하고 있는 거는 유어 아이돌이잖아요. 그 노래 만들 때도 엑소 노래를 참고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SMP.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던 막 오정반합. 말하자면 그런 느낌의 케이팝이랑 골든도 막 우리가 너무 갑자기 벅찬 부분이 나오는 막 트와이스스러운 뭔가 그런 게 팝적인 요소는
아니지 않나? 근데 그게 이제 먹히는 시기가 된 건가 봐. 아니 근데 나는 골든까지는 오케이. 나 유아 아이돌이 너무 놀랍다니까. 그거 너무 한국스럽고 한국 케이팝 중에서도 너무 팬덤리한 음악이 이렇게 먹혀버려가지고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막 생각이 나거든요. 그 노래 들으면서 막 엑소 뭐 빅스 그 다음은 솔직히 진짜 세대가 아니라서 모르고 그걸 막 생각나. 이런 노래가 이제는 뭐 한국 대중한테 먹힌다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먹혔다. 근데 이 영화가 노래 때문에 떴다 이러니까 그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근데 너 말대로 그런 데가 됐다. 그만큼 이제 케이팝 가수들이 열심히 했구나. 제작자들이 가수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계속 이런 상태라니까. 그래서 뭔지 알아? 결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다는 거야. 왜 떴지 생각하면서. 맞아. 그러다 찾다가 또 이제 막 홀로 어둠을 어떻게 밝혀. 뭐 이렇게 계속 되는 거야. 계속 돌리는 거야 막. 그거의 연장선에서 제가 마지막으로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게 유아 아이돌이 어쩌다가 1등을 했나. 가상의 세계관에 케이팝을 입히는 작업들이 조금씩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됐던 게 아무래도 밑거름이 좀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계관? 네,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관에. 그러니까 일례로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만들었던 나 알아요. 뭐죠? KDA? 맞습니다. 맞아요? 그 롤 세계관 안에 KDA라는 걸그룹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순수 한국인으로 구성됐던 건 아니고 그 아이들의 2명이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 가수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는 컨텐츠도 있었지만 이 가수들이 녹음을 해서 그 가상의 캐릭터들이 연기하고 뮤직비디오도 내고 게임 안에서도 스킨도 내고 이런 활동들이 있었어요. 네. 롤이 미국 한국 게임. 미국이에요. 근데 왜 한국 아이돌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K-팝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21년인데요. 와. 이 기조가 있었네. 살짝 국뽕 올라오나요? 오, 기조가 있었네. 그 다음에 23년에 뉴진스가 갓즈를 냈고 이것도 그 안에 같은 맥락으로 이제 저거가 됐고 또 글로벌한 게임 중에 오버워치 안에 르세라핌이 I got a one need you, one nothing I can do. 이것도 그 안에 게임 안에 인게임 스킨 다 나왔고 뮤직비디오 나오고 이런 그 버추얼한 세상 안에서는 K-팝이 글로벌 컨텐츠에 녹아든 지가 좀 오래가 됐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서브 컬처죠. 그럼 내가 봤을 땐 서브컬처를 다 잡아먹다 못해 이제 메인스트림을 잡아먹은 거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게 뭐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아예 어색한 일이라기보다는 아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지라고 되짚어보면은 내가 KDA를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말할 수 있지 않나. 대박이다. 서씨의 키링을 내놔라. 아무튼 이렇게 저희 뭐 준비한 얘기는 다 했고요. 정말 신기한 컨텐츠고 저희 입장에서도 흥미롭고 질문할 거리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늦은 리뷰를 한번 올려보게 됐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이미 이 영화의 팬이시라면 웬만한 디테일과 웬만한 비하인드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작성을 해주셔도 좋을 것 제 같습니다. 질문에 답해 주셔도 돼요. 유아 아이돌이 왜 1등인가? 알면 알수록 더 팔 수 있는 군형이 많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자본주의 하체도 있잖아요. 테이크다운 나올 때. 테이크다운 할 때 그 아이돌 시상식에서 그 루미가 그 악령들이랑 같이 춤추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쟤 뭐야, 쟤 뭐 어디 조정 나가냐? 뭐 이랬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바로 유라를 떠올렸죠. 따뜻한 상체와 자본주의 하체, 링링링 링마벨을 아는 우리는 뭔가 그런 것들이 또 장면 하나하나 생각할 게 많으니까 재밌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